이번에는 전자제물 1급 교재 우리 34페이지에 83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자, 1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은 자본잉여금은 조직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본 조정은 감자차손, 자기처분 손실. 자본잉여금은 이제 조직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처분이익도 있고, 그지? 자본조정도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처분 손실 등이 있고, 그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손익으로 매도가능니까 평가손익, 해외사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런 것들이 있죠. 출자 전환 채무는 자본 조정이래요. 자본 조정.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임의적립금이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으로 당기 손익,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본 항목이죠, 그지? 음, 자본 항목 중 손익거래에 들어가고요. 자본 항목 중 손익거래지만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 인식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뭐 차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액면금액 100만 원, 100만 원의 사채를 2022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 겉면상의 의미는 액면상이에요. 액면상. 액면상 발행일이 2022년 1월 1일에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이라는 표현도 쓰고 유효이자율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마 유효이자율은 그 사채 발행비까지 고려하는 거 우리가 유효이자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현가계수는 아래표를 이용한다. 현가계수는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표란 얘기죠. 현가계수를 적용할 때는 유효이자율로, 시장이자율로 현가계수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10%, 시장이자율이 10%니까 10%에 대한 현가계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미래가치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현가 계수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현재 가치고 사채의 현재 가치는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 플러스 사채 이자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 전에 우리 확인했던 건데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는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1원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거를 단위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이 표현이 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원금의 현재 가치 현가계수 원금 현가계수 0.7513 적용하고 그 연금은 왜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연속해서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이자가 만약에 액면가액이 얼마짜리야? 100만 원에 8%면 액면이자가 8만 원이잖아요. 만기가 3년이면 1년 후 8만 원, 2년 후 8만 원, 3년 후 8만 원. 연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갈까?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예, 액면이자 8만 원 곱하기 예, 연금의 현가계수 2.4868 연금의 현가계수는 만기가 지금 몇 년이니까 3년이죠. 어? 만기가 3년이니까 참고로 예, 1 나누기 요 금액 속에 이자가 10% 1년이면 한 번, 2년이면 두 번, 3년이면 세 번.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이해하라고. 어? 1 나누기 1점이라면 0.90909 나누기 또 1.1 하면 0.82644 82645 3년이니까 한 번 더 나누기 1.1하면 0.75131 요 세 가지를 더하면 예,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이 숫자가. 그러니까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1년, 1년 후 1원 받는다. 2년 후 1원 받는다. 3년 후 1원 받는다. 그래서 이제 미리 1원 갖고 구해 둔 거야. 현가계수는. 0.90909, 0.82645, 0.75131, 2.4868 나온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는 이자가 1년 후 8만 원, 2년 후 8만 원, 3년 후 8만 원이거든. 응? 근데 현가계에서는 다 얼마를 가지고 1원을 가지고 미리 구해둔 거란 얘기야. 1원을 가지고. 1년 후 1원. 1년 후 1원은 10% 이자가 붙어 있고 2년 후 1원은 10% 이자가 두 번 붙어 있고 3년 후 1원은 10% 이자가 세 번 붙어 있다. 그런 뜻이란 얘기야. 그거 갖고 현가계에서 다 구한 다음에 그거 다 더한 거란 얘기야. 의미가. 100만 원 곱하기 0.7513 하면 75만 1,300원. 8만 원 곱하기 2.4868 하면 19만 8,944원.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면 95만 244원이 사채 발행가액이고 사채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발행할 때 사채 액면가액은 100만 원, 보통 예금 등 들어오는 것은 발행가액 95만 244원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9,756원이 나와요. 2022년 12월 31일 날 사채 이자 지급할 때 이자를 주면 차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무슨 이자? 유효이자. 유효이자는 처음에는 사채의 장부가액이 처음에는 발행가액이 사채의 장부가액입니다. 사채의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9,756원 빼서 나온다는 얘기지. 거기에 시장 이자율 10% 하면 95,024원이 유효이자인데 액면이자는 지금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금액 10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율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8만 원이 8만 원. 그리고 이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상각액. 예. 그래서 12월 31일에 상각대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은 15,024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답이에요. 3번 볼게 3번. 다음은 2022년도 중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관한 내용이다. 202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과 2022년도 손익계산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음, 이거 그 2022년 말, 그러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은 말 그대로 이제 다 설명한 거네, 그지? 2022년 말 재무상태 표시의 대손 충당금은 이거 기말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지? 음, 기말 대손 충당금. 기초에 대손 충당금 3만 원 있었고 5월 27일 매수채권의 대손 처리가 5만 원, 11월 3일 전년도 대손 처리된 매수채권 회수된 게 5천 원, 12월 30일에 기말 매수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예상액이 2만 7천 원. 이거 꼭 분개하지 않아도 되겠네. T계정 가지고 잘 이해하시면 대손 충당금 계정인데 기초 대손 충당금 1월 1일 기초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었어요. 3만 원.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원래 대변입니다. 3만 원 있었고 5월 27일 날 분개도 해야 되는구나. 5월 27일 날 대손 발생해서 그지? 근데 충당금이 얼마 있어서 3만 원 사용했겠네, 그지? 3만 원.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 5월 27일을 보면 매출 채권이 5만 원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어서 이때 대손 상각비가 2만 원 나오네, 그지? 그죠? 2만 원 나오고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대손 회수했어요. 현금 등으로 5천 원. 그럼 우리 전기 대손하면 대변에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죠. 그러면 11월 3일 때문에 대손 회수로 여기 5천 원 증가하네. 이해할까요? 어? 증가했고 12월 31일 대손 예상액이 얼마예요? 대손 예상액이 2만 7천 원이니까 여기 12월 31일 날 기말 대충이 2만 7천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얼마 있어? 대손 충당금이 5천 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추가 계상해야 될 금액이 2만 2천 원이죠. 대손 기말 대손 추산액 이게 기말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됩니다. 2만 7천 원 있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 원 있으니까 2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럼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대손 환갑비 2만 2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2천 원.
즉, 예, 결산 후 예, 손익계산서 개손 상각비는 여기 2만 원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 2만 2천 원하고 이해가요? 어? 4만 2천 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개손 충당금은 묻은 대충 이말 대충 얼마? 2만 7천 원이죠. 응? 개손 추산액이 기말 대충이 되는 거예요. 2만 7천 원이. 응.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개손 충당금은 2만 7천 원, 대손상각비는 4만 2천 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용역제공 거래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은 용역제공 거래에 대한 그 수익인식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건설공사예요. 단기건설공사, 그 다음에 예, 장기건설공사. 추정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손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정 원가가 100만 원이야. 응? 추정 원가가 100만 원. 추정 원가 합계액. 합계액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총 수익이 원가는 100만 원인데 들어온 금액이 만약에 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6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 초과하는 예, 6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40만 원. 추정 원가 100만 원이 수익 60만 원 초과하는 40만 원과 그 전에 이미 예, 인식한 이익이 만약에 20만 원 있다면 20만 원 있다면 합쳐서 60만 원을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어? 진행 기준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을 계산했더니 예, 보니까 원가가 앞으로 들어갈 원가까지 고려해서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고 총 수익이 60만 원이면 어차피 그러면 예, 40만 원은 이거 공사해봐야 40만 원 손실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그 초과하는 40만 원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얼마 인식했다면 20만 원 인식했다면 전체적으로 60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 가시죠? 어? 두 번째,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네,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대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에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은 들어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익 창출이 안 된대. 회수 가능성이.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죠.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수익은 예, 경제적 효익의 유입인데 들어온 돈이 없다는 거야. 회수 가능성이. 그치? 그러면 발생한 원가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을 재적용할 수 없다. 음. 이거는 예, 이런 경우에도 우리 진행 기준으로 예, 수익 인식한대요. 해소된 경우에는 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4번 답은 4번이고 5번. 다음 중 재무활동으로나 현금 흐름의 예로 틀린 것은 재무활동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돈을 차입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 그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재무활동은 차입 또는 주식 발행.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주식 뭐지 그 뭐 감자거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은 음,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음, 투자자산 및 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이 투자활동. 그 1번은 투자활동이고 차입금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상환하면 재무활동.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을 발행하면 재무활동. 자기 주식도 주식에 대한 거니까 재무활동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5번 답은 1번이 틀린 거고요.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 중 유일하게 현금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재무제표 작성은 무슨 주의인데? 발생주의인데,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고, 예.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게 영업활동이고, 투자활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취득 및 처분, 재무활동은 사채, 주식, 차입금 발행, 회수, 상환, 감자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83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